안녕하세요. 링고스타 윤성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장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요, iOS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고요, 데이터 저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iOS 앱의 구동 사이클에 대해 이해하는 겁니다. 먼저 저장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리얼라이즈와 아카이브. 시리얼라이즈는 오브젝트의 값과 계층 안에서의 위치만 저장합니다. 참조점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죠. 참조점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브젝트를 읽어낼 때 똑같은 오브젝트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여러 개를 반복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오브젝트 그래프라고 하는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가 재설정되지 않는 상태로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시리얼라이즈는 아주 간단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데 주로 사용합니다. plist라고 하는 XML 파일이죠. 결국 plist라고 하는 파일을 저장할 때 시리얼라이즈를 하고요. XML 파일을 직접 저장할 때, 또는 ns user default라고 하는 사용자 환경 설정을 저장할 때, 또는 그냥 텍스트 파일을 저장할 때 시리얼라이즈를 합니다. 아카이브는 오브젝트의 아이덴티티와 다른 오브젝트와의 관계를 함께 저장합니다. 오브젝트 그래프의 복원이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직원과 팀이 있다 라고 하면 A라는 직원이 개발팀에 있고 B라는 직원이 개발팀에 있습니다. A라는 직원을 읽어낼 때 개발팀이라는 오브젝트가 생길 거고, B라는 직원을 읽어낼 때 개발팀이라는 오브젝트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A를 읽을 때 만들어진 개발팀에 참조를 해야겠죠. 시리얼라이즈에서는 개발팀이 두 개가 생기는 거고요. 아카이브에서는 A라는 직원의 개발팀에 B라는 직원도 같이 연결되는 이런 식의 오브젝트들 간의 관계가 그대로 복원이 됩니다. NS Keyed Archive를 이용해서 직접 저장하거나 Keyed Unarchive를 이용해서 직접 읽어낼 수도 있고요. UI 도큐멘트를 이용해서 iCloud에 올라가기 좋은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쉬운 저장 방식인 유저 디폴트를 사용해 볼 거고요. 그리고 plist 파일을 읽어내는 것도 실습해 볼 겁니다. 그리고 ns keyed archive와 unarchive를 이용해서 아카이브를 만들고 읽어내는 것도 실습해 볼 예정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구동 사이클은 우리가 저장을 하거나 읽어낼 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이 시동할 때 파일을 읽어내야 되고, 애플리케이션이 종료되기 전에 사용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의 구동 사이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봤을 때 non-running과 foreground, background가 있습니다. non-running은 말 그대로 애플리케이션이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foreground는 애플리케이션이 메모리에 올라가 있고 화면까지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background는 애플리케이션이 메모리에는 올라가 있으나 화면을 점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 이런 상태를 백그라운드라고 하죠. 자, 먼저 애플리케이션의 아이콘을 탭하면 애플리케이션은 non-running에서 foreground로 올라갑니다. inactive 상태를 살짝 거쳐서 액티브가 되죠.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10분 동안 쓰면, 예를 들어서 뉴스를 읽는 애플리케이션을 10분 동안 썼다라고 하면 그 애플리케이션은 아마 액티브 상태에 거의 10분 동안 있을 겁니다. inactive라는 상태는 잠깐 거쳐가는 상태예요. 애플리케이션 동작 중에 특정 상황에서 inactive가 될 수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화면을 점유하고는 있으나 사용자가 앱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 예를 들어서 얼러트가 열렸다든지 외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사용자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가 inactive 상태고요. 이런 상태가 길게 지속되진 않아요. inactive 상태는 액티브로 다시 돌아오거나 백그라운드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 중요한 노티피케이션이 왔습니다. 뭐 알람이 끝났다든지, 아니면 얼러트 형태로 모달 컨텍스트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런 형태로 애플리케이션을 가로막으면서 사용자에게 선택을 하라고 해요. 이 얼러트를 그냥 확인하고 사용하고 있던 앱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면 특정 앱으로 빠져나갈 건지. 특정 앱으로 빠져나간다면 사용하고 있는 앱은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로 들어가게 되면 보통의 경우 서스펜드가 됩니다.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몇몇 특별한 경우에 백그라운드 러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고 있던 작업을 마무리 지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오디오라든지 위치 정보를 계속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면 백그라운드에서 러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러닝을 할 수 있는 시간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애플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5분 정도 시간을 제공을 해줘요. 5분 동안 마칠 수 없으면 하던 작업을 중단하고 애플리케이션은 강제 종료됩니다. 타임아웃이 걸려서 애플리케이션이 난러닝 상태로 빠져버려요. 이건 앞서 첫 번째 챕터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iOS는 애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돌아가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 백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돌아갈 수 있다면 사용자의 정보를 탈취한다든지 나쁜 일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백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돌아갈 수 없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던 작업을 마무리하던 것도 중단해야 됩니다. 또는 백그라운드 러닝이 실행이 완료됐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서스펜드가 됩니다. 이렇게 서스펜드 되어 있던 앱들은 메모리 압박을 느끼면 난러닝 상태로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되죠.